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부리 유튜브 채널의 김윤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강남 선릉에서 오피스텔만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중개사님을 모시고 과연 우리 강남권의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지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릉 한빛부동산 대표 박소호입니다. 이렇게 세부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아유 저도 정말 바쁘신데 아까도 보니까 막 계속 손님들이 막 전화 오시고 뭐 또 그렇죠. 상담하시고 해서 참 일도 하시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름이 한빛부동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빛부동산은 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 저희는 선릉역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아, 선릉역이에요? 대형 네. 오피스텔에 입점해 있는 입점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 선릉이면은 보통 사무실들도 많고, 또 사무실을 구하려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선릉뿐만 아니라 강남권은 워낙 수요도 많고 다양한 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네. 곳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업무용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요즘에 1인 기업들도 많고 아, 하다 1인 보니까 기업들. 네. 오피스텔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또 강남 선릉에서 중개를 이렇게 점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한빛부동산, 네, 어차피 이건 제가 홍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빛부동산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또 중개사님 매물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요 유튜브 통해서 또 문의 오시면 잘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제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요즘 분양도 좀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영끌 쪽이라 표현하는 이제 2030 세대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이제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또 임대도 잘 되는 이런 오피스텔 투자에 좀 관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축 분양보다는 아무래도 구축 물건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에 이제 계시니까 어디 손님들 분위기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네. 그 구매 수요자의 네, 그 네. 세대층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층들이 노년층들이.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렇죠. 매수하셔서 네, 월세 맞습니다. 받으면서 이렇게 네, 네. 연금처럼 네, 네. 사용하시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2030 세대를 예, 예. 기반으로 음. 그 구매층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구매층이. 그 이유는 네, 네. 이제 일단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들 예. 결혼들을 안 하세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뭐 결혼들이 네. 뭐 늦어지고 있고, 그쵸. 다들 나홀로 솔로 사니까 뭔가 이렇게 임대 수익을 얻어가면서 내가 이제 뭐 요즘 말하는 뭐 사회족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네, 뭐 그쵸. 경제 활동도 하면서 빨리 뭐 임대 수익을 얻어서 하고 그렇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는 이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았다면 요즘은 네.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뭐 네네. 나중에 결혼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렇죠. 이제 뭐 청약 받아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팔고 나가시거나 네네. 세를 놓고 나가시거나 어. 뭐 그렇게 다양하게 오피스텔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젊은 층의 구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 이 내용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또는 뭐 이제 경매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뭐, 이제 물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임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또 젊은 직장인들이 또 요즘 뭐 하도 빌라들이 이제 뭐 빌라 전세 사기다 등등등 문제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피스텔 수요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좀,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중개사 분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고 꼭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팁을 네. 꿀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사실 오피스텔이랑 이제 빌라를 보통 네. 놓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 이제 빌라는 조금 더 그렇죠.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막상 빌라들을 보면 저렴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대도 비슷한 거에 비해서 또 네네. 빌라들은 관리가 안 되거나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이라면 그냥 오피스텔을 더 추천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그렇죠. 가장 주차가 커요. 뭐 이 강남권에서 워낙 막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오피스텔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강남권은 뭐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0.38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3대. 굉장히 협소하기도 그렇죠. 하고 아무래도 한정적이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다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 몰고 다니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주차장이 잘 네.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고요. 차가 있으시다면.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어도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계식 같은 경우는 네. 뭐 고장이 나고 나면 차 못 빼고요. 예, 뭐 출차 그렇죠. 시간이 정해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뭐 차를 못 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주차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조금 오래된 구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제품이 가전제품. 교체가 되어 있는지 네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경우가 풀옵션으로 많아요. 이제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네. 분양할 때부터 들어가 있던 게 건물과 함께 나이를 들어가는 거죠. 가전도. 그러니까 그렇죠. 20년 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죠. 네, 뭐 가전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임대인이 바꿔주시긴 해도 이제 그 바꾸는 과정도 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가전이 다 교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체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뭐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네 뭐 그런 이슈도 좀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그렇죠. 관리를 네, 하시고. 네. 이렇게 잘 교체를 해주시면 네, 네, 좋지만 좋은 것 사실 이게 본인들이 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몇 호 가지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그렇죠.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바꿔달라고 해도 왜 바꿔주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멀쩡한데 왜 우리 바꿔주냐. 돈 다 20년 쓰는데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체가 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역할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또 임대인 상황도 맞춰야 되고 임차인 상황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기계식 자주식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이미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임대차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또 처음 또 오피스텔 접하신 분들은 기계식 자주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헷갈릴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계식 주차라는 거는 우리 리프트 있는 네, 리프트를 그렇죠.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기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 리프트를 타서 뭐 내려서 주차를 하든 아니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방식이든 리프트를 타는 것 자체를 기계식 주차라고 하고요. 그렇죠. 자주식은 네. 우리가 직접 주차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넓은 주차장에 직접 주차하는 걸 자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기계식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신축의 경우는 강남은 기계식이 많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땅이 이제 그래서 좁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기계식은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워낙 이제 뭐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기계식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거기가 뭐 땅도 뭐 땅값도 싸고 하니까 이제 넓으니까 이제 자주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자주식이면 좋겠는데 기계식도 있다 그러면 같이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관리비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관리비. 네. 중요한 팁입니다. 왜냐면 매달 관리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관리비도 사실 이렇게 특정 오피스텔로 굉장히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그렇죠. 오피스텔들이 소형 오피스텔들은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사실 좀 과도하게 부과되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개사가 얘기하는 게 가장 그렇죠.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네. 혹시나 조금 네. 의심이 가신다면 네. 우체통 보시면은 관리비가 이렇게 호실마다 꽂혀 있거든요. 우체통.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네, 그렇죠. 이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한 네, 달에 네.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겠네요. 남의 거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서도 네,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조금 예. 참고하셔야 나중에 음. 그 관리비 폭탄을 안 맞으실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 임대인이 되겠죠. 이제 아까는 이제 방금은 이제 임차인 입장이었던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자꾸 이 얘기만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차. 주차.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차. 기계식 주차 오피스텔들이 사실 네. 자주식 주차인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더 싸니까 그냥 그렇죠. 이거 사서 가격에 있다가 맞출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팔면 되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안 팔린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매수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나중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도 어차피 세를 줄 거면 다 세입자가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고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거주 하시려는 분도 차가 있으시면 기계식 주차는 꺼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서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잘 팔려면 남들이 원해야 잘 팔려요. 그렇죠. 이거는 그 수요 공급 논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니즈는 다 주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주차가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 그것도 꼭 체크해보자. 꼭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달라요. 네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공실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공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실률이라는 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강남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요즘은 거의 0%예요. 좋네요. 수요가 계속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강남. 역시 강남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기도 네. 하죠.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이제 0%에 가깝지만 이제 지방이나 이렇게 뭐 네. 과잉 공급된 그렇죠. 오피스텔들 막 많이 지은 데들은 많죠. 공실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천안 같은 데도 오피스텔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투자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 하나 샀었는데 수익도 안 나고 공실만 그렇죠. 나고 이거 네. 취득세만 버렸다 이러면서 네. 팔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네. 많이 속된 말로 있거든요. 물렸다. 그렇죠. 그래서 공실률 꼭 따져보셔야 되고 네.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채광 되게 중요해요. 강남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반지하 같은 데도 많아요. 맞아요. 채광이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실거주 하는데 너무 그렇죠. 채광도 안 되고 이렇게 네. 반지하 같은 데 오래 사시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채광 같은 거 따지시는 게 좋은데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평형이면 네, 뭐 네. 전망 있는 게 3억이다. 네. 밑에가 뭐 2억 7천이다. 네네. 근데 세는 똑같이 받아요. 세는. 그러면 싸게 사서 월세를 비싸게 놓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광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거주 네. 하시는 분들은 꼭 채광 따지셔서 조금 돈을 더 주시더라도 네네. 밝은 데서 사시는 걸 네네. 추천드려요. 아주 뭐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실률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차 현황을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가시면서 또 우리 중개사분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알아보시고 왜냐면 공실률은 그 수익률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지방권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기업 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남 쪽은 거의 0%대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제 이런 채광이라든가 뷰 같은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나는 뭐 내가 실제 살 거니까 나는 뷰가 중요하다. 그럼 뭐 그냥 꼭대기층에 살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병행할 것이라면은 너무 이렇게 뷰라든가 채광에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 그쵸.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거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아, 안 되나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매수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주택에 음.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되면 어쩌죠?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 세금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된 부분을 건축물분으로 계속 매도인이 가지고 계셨다면 이거는 오피스텔이에요. 그 네, 주택수에 그렇죠.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분으로 내고 계셨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매물을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매물은 구매하시는 게,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워져요. 매수를 하셔서 다시 소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매수하셔서 이걸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구청에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매물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재산세를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세금 강의를 하니까 우리 박서준 계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오피스텔이 참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하고 텔이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하고 주거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겸용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을 때는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업무용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이거 업무용이니까 이거는 내가 주거로 써도 이거는 뭐 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는 순간, 임대하는 순간 이제 사용 여부를 가지고 실제 사용을 주거로 하고 있는지 업무용하고 있는지 따지는데 그 기준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산세 고지가 뭐로 나오느냐, 주택번호로 나오느냐, 아니면 일반 업무용 건물번호로 나오는 거냐,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분 재산세로 계속 나오던 건데 이걸 내가 사서 뭐 갑자기 업무용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인정받기는 소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번거로우니 그런 재산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무주택자이시면서 그냥 뭐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고 나는 뭐 전세 아파트에 산다. 이런 분들은 뭐 한 채에도 분류가 돼도 나중에 처분하면 이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임대하다가 팔았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뭐 세금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이따 또 하나 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중개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참 뭐 좋은 손님 또 힘든 손님 여러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양쪽의 니즈를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나도 모르게 부처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이제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참 이런 손님은 좀 힘들어요. 제발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세요. 뭐 그런 점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죠. 이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물론 좋으신 분이 훨씬 많아요. 좋으신 손님은 훨씬 많고 하지만 이제 가끔 워낙 이제 뉴스에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중개사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가 그렇죠. 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또 다음 임차인도 맞춰지기도 하고 뭐 빌라처럼 시세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세 네네. 사기 뭐 이런 거에 이슈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실 때부터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렇죠. 나한테 사기 한번 쳐봐라 막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 계세요.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좋은 매물을 막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거 다 사기 아니야? 그 의심의 눈초리를 막 그렇죠. 보내시면 이제 기운이 쭉 빠지죠, 그렇죠. 사실. 좀 약간 회의감도 들고. 이러면서까지 이거 해야 그렇죠. 되는 건가?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속상하고 네. 대신 반대로 이제 저희는 오피스텔에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저희 세입자들이랑은 엄청 이제 친해요. 매일 이제 그러겠네요. 보고 뭐 네. 고장나도 그렇죠. 다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강남은 되게 특이하게 그 물건을 관리하는 부동산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전속 관리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전섭처럼 그러다 임대 관리를 보니까 해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뭐 고장 나거나 해도 임대인한테 전화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이것도 고쳐주고 그렇죠. 고쳐주고 막 이러다 보면 거의 심해져요. 거의 그냥 수리 전문점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막 정도 들고 막 맨날 네. 맛있는 거 서로 시키면 나눠 먹고 네, 막 네, 이제 네. 이러다 보면 막 정도 이제 들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네, 막 네, 네. 아쉽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사는 정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또 재미가. 네, 또 이제 그런 재미로 또 이렇게 또 힘든 손님 만나면 이제 그런 걸로 또 잊혀지고 이겨내고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사실은 우리 부동산을 이제 중개하는 전문가가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교육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요즘 뭐 작금의 뭐 전세 대란이다 이런 등등이 물론 이제 일부의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제 그런데 연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중개사분들은 이렇게 사실은 임대인이 해야 될 일까지 대신해서 뭐 고쳐주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선한 중개사 또 실력 있는 중개사가 많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일부 내용만 가지고 야 이거 뭐 중개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그래 중개사 역할이 크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그런 좋은 중개사들을 만나시면은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재산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하다가 이제 처분할 때 좀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중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네, 근데 이제 사실 중개사가 저희가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 세법을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세율도 변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세금 상담은 세무사님께 꼭 하라고 합니다. 괜히 제가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 맞죠.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세무사님께 하라고 하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양도세. 네,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거의 한 5%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득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이제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네네. 좀 첨언한다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상으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 집이 또 있다면 다주택자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단점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장기간 묶여야 된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꺼리기도 하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제 뭐 나는 그냥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임대료를 받을 거야. 나중에 이거는 다시 갖다 물려줄 거야. 이런 분들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들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사실 그렇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주택세 포함 안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서 혹시 뭐 꼭 내가 주택에 이게 포함될까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 꼭 내셔야 합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내시거나 아니면 아예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유지를 하시면 업무용은 주택수로 안 잡히는 거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팔 때도 이것이 이제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물론 그런 현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세무사분한테 찾아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셔서 물론 이제 우리 중개사분들께서 이제 안내도 해주시지만 꼭 확인을 해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책에도 오피스텔에 관련된 세금 얘기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참 바쁘신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초대해 주신다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오피스텔이 과연 주택일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주택이 되나? 그거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우리 자리를 꼭 마련할 테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애청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들 다음 회차 때 또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피스텔 또 중개 전문 중개사로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또 손님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또 이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